팔빅본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팔빅본. 해부학책에 팔빅본 있나요? 없어요. 팔빅본이란 말은. 팔빅이란 말은 어떤 인체가 살아서 어떤 기능, 펑션을 수행하고 있을 때, 기능을 수행할 때 팔빅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사체라든지 뭐 이럴 때는 팔빅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뼈 하나를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골반의 이 볼기뼈, 관골 혹은 이노미네이트 본에 해부학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일리움이라는 뼈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일리움의 아래에 붙어 있는 퓨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스키움이 있죠. 이 세 개의 뼈가 하나로 융합이 돼서 그 세 개의 뼈가 가장 만나는 가운데에 힙 조인트를 이루는 아세타볼륨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힙 조인트가 가서 끼게 되는 거고, 뒤쪽으로는 양쪽의 일리움과 스파인에서 내려오는 세이크럼이 관절을 이루게 되죠. 이게 우리가 팔빅의 구조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인트들을 보면 일단은 척추, 그러니까 세이크럼하고 룸바가 만나는 L5와 S1이 만나는 LS 정션이라고 하는 그 부위, 그리고 양쪽에 일리움과 세이크럼이 만나는 SI 조인트라고 하는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천장관절, 엉덩엉치관절, 그 다음에 양쪽에 퓨빅이 만나는 퓨빅 심피시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PPT에는 안 적었는데 양쪽에 피머와 만나는 힙 조인트까지. 그래서 4개의 조인트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조인트는 뭐 하는데요? 움직임이 전환되거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인체의 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문 같은 것도 그러죠. 문이 있으면 손잡이가 있고 열고 닫고 하거나 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의 고장 나는 데가 이 면인가요? 아니면 열고 닫고 할 때 움직임이 일어나고 움직임을 전환시켜주는 경첩 부위에서 일어나나요? 경첩 부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인체에서의 문제들은, 디스펑션들은 결국 움직여지는 곳에서의 문제예요. 근데 그 움직여지는 곳에 많은데 혹은 안 일어나는 데가 우리가 하이퍼 모빌리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펠빅에서는 이 네 가지 힙 조인트 포함해서 이 네 가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펠빅을 평가하려면요, 아까 움직임이 너무 많이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마이너하고 또 프라임 무버도 없고, 그래서 이 평가를 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펠빅은 리가멘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리가멘트에 어떠한 자극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줘서 너 이 부위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평가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가멘트를 막 적혀 있고 막 책 보면 리가멘트 막 적혀 있으면 솔직히 좀 보기 싫잖아요. 저도 굉장히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펠빅에서만큼은 리가멘트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냥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안테리어 세이크로일리악 리가멘트예요. 안 넘어가서. 네. 야는요, 청골의 앞면에 있는 거예요. 앞면에 붙어서 장골의 내측면에 붙어 있는 인대예요.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아웃플레어 되려고 하는 거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는 만질 수가 없어요.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통증을 조금,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일리움을 조금 아웃플레어 시키려는 힘을 써서 스트레스를 줘서 야의 이 안테리어 SI 리가멘트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평가할 수가 있다. 앞쪽에 있으면 뒤쪽에도 있겠죠. 포스테리어 SI 리가멘트가 있어요. 청골 후면에서 장골 내측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장인데, 그러니까
안테리어 SI 리가멘트랑 반대로 펠빅이 안으로 모이는 인플레어 포스가 작용될 때 제한해주는 리가멘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모아주는 어떤 스트레스 통증 유발 검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는 팔페이션이 되잖아요. 만져지는 곳이기 때문에 텐더나이티스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뭐 디프레션 마사지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따가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리오 룸바 리가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먹네요. 죄송합니다. 일리오 리가멘트 제가 할게요, 선생님. 예. 그 슬라이드로 해주실래요? 선생님이랑 저랑 자꾸 겹치니까. 죄송합니다. 예, 일리오 룸바 리가멘트는 L4-5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붙어가지고 일리움 장골 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백페인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상당히 많이 보여진다고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당연히 룸바를 한쪽으로, 우리 트렁크를 한쪽으로 밴딩을 한다거나 로테이션을 많이 시킨다거나 이러면 리가멘트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많이 손상이 호발하는 데이기도 하고요. 페인의 사이트는 주로 인기날 쪽, 서해부 쪽이나 버터, 그 다음에 이 고관절 쪽으로 통증이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되게 백페인이 있으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는 리가멘트입니다. 그래서 룸바와 밀접하게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펠빅이,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선생님 넘겨주세요. 네, 이거 의미가 없어서. 자, 세이크로 스피노서스 리가멘트는 세이크럼의 밑에 아랫부분에 붙어가지고 이스키움의 스파이널 자골 극에 붙어있는 리가멘트예요. 그래서 청골의 움직임에 따른 장골의 일리움의 움직임에 영향을 조금 받는 리가멘트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세이크럼의 무브먼트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할 때나 읽어낼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양쪽이 다 손상받으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세이크럼이 앞으로 이렇게 플렉션 되는 모습, 앞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하면 뒤쪽이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뉴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평가해낼 수 있는 부분의 리가멘트입니다. 세이크로 투버러스 리가멘트인데요. 조금 맞나요? 리가멘트가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따라오십시오. 근데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서, 청골의 ILA라고 하는 밑에 외측각, 아래 외측각이라고 표현할까요? 임페리어 라타랄 앵글이라고 하는 세이크럼의 밑에 각을 형성하는 부분에 붙어서 자골결절에 가서 붙어 있는 인데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 뒤쪽에 있는 그 이스큐얼 투버로시티라고 하는 자골결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죠.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그죠? 햄스트링이라는 근육과 링크가 돼요. 링크가 돼가지고 햄스트링 곽인장, 그러니까 쇼트가 많이 보이고 많이 스티프한 사람들한테서 같이 동반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뒤쪽에 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세이크럼의 이런 비틀림, 토전이라는 무브먼트가 발생됐을 때 한쪽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조금 드물긴 하지만 펠빅 자체가 한쪽이 밑으로 내려앉는 다운슬랩이라는 그런 기능 부전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서도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가멘트를 또 이거는 간단하게 압박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도 평가를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부위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과하게 누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전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유착이. 그래서 그 부분을
딥프릭션 마사지라고 하는 심부 마찰 마사지 같은 거를 좀 해주면 또 굉장히 편안함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다시 이 인대들을 어떻게 다 평가해 가는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